바로 시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각 문제 같이 한번 문제 설명을 읽어볼게요. 정수 n이 입력되었을 때 이 00시 00분 00초부터 n시 59분 59초까지의 모든 시각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을 입력했다고 하면 00시 00분 00초부터 1시 59분 59초까지의 모든 시각 중에서, 즉 모든 초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시 00분 03초는 이렇게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00시 13분 30초는 또 이렇게 3이 2개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세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2개는 둘 다 3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면 안 되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시간 제한이 2초고요. 정수 n은 당연히 하루는 최대 23시 59분 59초까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n은 0부터 23 사이에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시 59분 59초까지의 모든 시각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작성해 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그냥 가능한 모든 시각의 경우를 하나씩 다 세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씩 일일이 다 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완전 탐색 문제의 유형으로서 구현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는 86,400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를 충분히 금방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면 약 86,000 정도의 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86,400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컴퓨터는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을 이용했을 때 약 1초에 2천만 번 정도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6,400까지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경우의 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각을 00시 00분 00초부터 그냥 1씩 증가시키면서 매 순간마다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완전 탐색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전 탐색이란 브루트 포싱이라고도 부르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사해보는 탐색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파이썬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h를 입력을 받은 뒤에 이 i는 0부터 h까지 1씩 증가하도록 합니다. 자, 그때 매번 j 또한, 이 j는 여기에서 분을 의미합니다. 이 분 또한 0부터 59까지 증가하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j가 증가할 때마다 이 k 또한 마찬가지로 0부터 59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k는 초가 됩니다. 파이썬 상에서 이 10분초 안에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세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10분초를 그냥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서 더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분초를 그냥 쭉 이어서 나열한 문자열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자열 안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3이 포함되어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카운트 값을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C++로도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다만 C++에선 이렇게 C분초를 모두 문자열로 만들어서 더하는 방법은 다소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문자열 처리를 이용하는 방식 대신에 C분초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별도의 체크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h가 들어왔을 때 이 h의 1위 자릿수가 3인지를 검사하고, 혹은 이 m에, 즉 분이 들어왔을 때 그 10의 자릿수 혹은 1위 자릿수가 3인지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초 또한 10의 자릿수와 1위 자릿수 중에서 3인 게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시각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 hour 같은 경우는 최대 23까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자릿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C분초가 들어왔을 때 시각 안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시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매 시각마다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 또한 확인해 볼 건데요. 자바도 이렇게 C랑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문법만 자바 형식에 맞게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ublic static void로 선언된 메인 메소드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static으로 선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각을 확인하면서 시각 안에 3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시각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왕실의 나이트 문제입니다. 왕실 정원은 체스판과 같은 8x8의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즉 2차원 공간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정원에 한 칸의 나이트가 서 있다고 해요. 이 나이트는 일반적으로 체스에서의 나이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L자 형태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것은 장기에서 마와 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서 수평으로 2칸 이동한 다음에 수직으로 1칸 이동하기, 혹은 수직으로 2칸 이동한 뒤에 수평으로 1칸 이동하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특정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8x8 좌표평면 상에서 나이트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출력하면 되는 게 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때 왕실에서 행 위치를 표현할 때는 숫자를 쓰고요. 열 위치를 표현할 때는 A부터 H까지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2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행렬상에서 2,3 위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처리된 6가지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6이라고 출력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A1이라고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위치에 나이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2가지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그리고 완전 탐색 문제 유형이면서도 2차원 좌표를 이용하는 구현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행시간 제한은 1초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를 진행할게요.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구현 문제 유형으로 그냥 단순히 요구사항대로 충실히 구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를 위해서 특정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나이트의 8가지 경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매번 각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8가지 방향에 대한 방향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선 이렇게 특별히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dx, dy 따로따로 2개의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가 들어왔을 때 이 두 번째 위치의 문자를 숫자로 바꾼 게 바로 나이트가 존재하는 행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럼 위치는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그 값을 아스키 코드 형태의 값으로 바꾸고 이제 그 값을 이렇게 문자 A를 아스키 코드로 바꾼 값을 빼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1을 더해줌으로써 컬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8가지 방향들, 이제 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튜플들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방향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 위치 값이 체스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C++에서는 이렇게 dx와 dy를 따로 정의하는 게 더 간결한 코드 작성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방향을 정의한 뒤에 마찬가지로 문자열 형태로 나이트의 위치를 입력받은 뒤에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 행과 열의 위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가지 방향을 각각 확인한 다음에 해당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체스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C++ 코드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렇게 문법만 자바에 맞는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바에서는 스트링 객체가 있을 때 character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인덱스의 문자를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은 마찬가지의 로직이 C++와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실의 나이트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 왕실의 나이트 문제는 전형적으로 2차원 공간이 등장하는 문제로서 2차원 리스트 혹은 2차원 배열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구현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문자열, 재정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로만 구성된 문자열이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때 모든 알파벳은 이 알파벳끼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이어서 출력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숫자는 또 숫자끼리 더한 값을 이어서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 숫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 0부터 9까지의 디짓 값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접하실 때는 수와 숫자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숫자는 100, 1000, 700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실제 정수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숫자는 0부터 9 사이로 이렇게 한 글자로 구성된 숫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숫자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한 개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K1, KA, OC, B7이라고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문자끼리는 문자를 정렬한 값을 출력하고 이제 그 뒤에 1, 5, 7을 더한 값인 이 13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수행시간 제한이 1초고요. 메모리 제한은 128메가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각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구현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입력되었을 때 하나씩 문자를 확인하며 숫자인 경우 따로 별도의 변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인 경우에 이제 이거는 별도의 리스트에 각각의 알파벳을 담아준 뒤에 이후에 리스트에 담긴 알파벳은 알파벳 단위로 오름차순 정렬한 뒤에 쭉 나열해서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숫자 값을 더한 합계를 뒤에 붙여서 출력하기만 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로 한 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알파벳인 경우에는 리스트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정수형 데이터로 바꾸어서 이 value 값에 더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정렬한 뒤에 이제 숫자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이 value 값이 0보다 큰 수겠죠. 그 경우에는 문자열로 바꿔줘서 이 문자 리스트 뒤쪽에 붙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백 없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자열들을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해서 출력하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별도로 문자를 담아주기 위한 연결 리스트 목적으로 벡터를 선언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알파벳이라면 결과 리스트에 넣어주고 숫자라면 따로 별도로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알파벳 단위로 정렬해서 출력해주고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숫자가 존재한다면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이어서 출력하도록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자열 재정렬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바 코드는 상대적으로 코드가 길어서 별도로 PPT에는 담지 않았고요. GitHub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는 C++에서의 벡터 기능을 위해 어레 리스트를 이용했으며 알고리즘의 동작 로직은 이 C++로 작성된 코드와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현 유형의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